다발성 경화를 치료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번 시간 강의 내용도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의 김평훈 박사님의 많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멀티플 스클로시스라고 하는 다발성 경화증은 특별히 이 센트럴 너브 시스템, 이 중추신경계의 뇌와 척수에 이 자가 면역 증상이 일어나서 서서히 영향을 주어서 이 온 신경계가 아주 무감각하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특별히 이 피 속에 있는 백혈구나 또 림프구 그리고 보통 외부에서 침입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을 공격해서 몸을 보호하는 면역체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 건강한 이 세포와 적군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의 세포 조직을 공격해서 손상을 입히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가 바로 이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증세가 바로 류마티즘 관절염이 있고 또 다발성 경화증이 있고 루게릭병 아시죠 많이. 게다가 요래 크론씨병 있는 분들은 특별히 그 증세가 악화되지 않으시려면 그 식단에서 뭘 제한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글루텐을 제한하셔야 돼요. 자, 글루텐이 어디에 많아요? 국수에 있고 밖에서 파는 모든 빵에 국수에 쫄깃쫄깃한 모든 것에 글루텐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크론씨병 환자들은 글루텐을 먹으면 증세가 악화돼요.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루푸스, 홍반증, 또 소아당뇨, 제1형 당뇨, 그리고 급성 간염이나 그레이브스병이나 또는 셀리악병 들어보셨죠? 건선 등의 80여 가지가 넘는 자가면역 질환이 현대에 지금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자가면역 증상은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요. 자, 이 어지럼증이 종종 있고요. 협응하는 그 관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뭔가를 이뤄내기가 상당히 부족하고 내가 이거 간 기능이 나쁜 거 아니야? 할 만큼 피로 증세가 부신 호르몬이 안 나오면 피로를 많이 느끼는 것처럼 상당히 퍼티그합니다. 피로해요. 아주 피로하고 가끔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시력장애가 많이 옵니다. 꼭 당뇨합병증처럼 시력장애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막 흔들리는 증세 이런 증세도 있고요. 막 떨려요.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을 상실해서 마치 그 모야모야나 뇌경색처럼 이렇게 가다가도 균형 감각을 좀 상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병이요 되게 비슷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있어서 요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피치가 굉장히 어눌해집니다. 예, 이 말이 언어장애가 있고 또 음식을 삼키는 게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힘이 없어지고 또 사지가 경직되는 증세, 남성분들은 발기부전 증세가 많이 오고요. 또 변비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증세가 이런 증세가 있는데 현재 다발성 경화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베타 인터페론이 있는데 이 베타 인터페론에 대한 효과가 자마지에 실렸었습니다. 그런데 베타 인터페론을 공급받는 많은 다발성 경화 환자들 그리고 재발된 사람들 그러나 이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신체 불구를 이 약을 먹어서 베타 인터페론을 먹었더니 증세가 줄어들더라 하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자마지의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발성 경화증의 다른 치료약으로는 노반트론이 있는데요. 이 노반트론 역시 이 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 중에 10%가 급성 백혈병에 걸릴 수 있는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지난 80년간 다발성 경화는 특별히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도 인근의 사람들보다 더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100배나 많은 다발성 경화 환자가 발생한다. 이런 통계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오면 올수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포도가 높아요. 7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 비타민 D와 연관이 있나? 적도 부근에는 햇빛이 덜 들죠. 그래서 이게 비타민 D와 연관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도와 연관이 있다면 분명히 비타민 D, 햇빛이 부족한 지역에서 다발성 경화증이 많이 생기나? 이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론이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중국 역학도 차이나 스터디의 그 저자이신 이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 콜린 캠벨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햇빛을 적게 받는 국가의 다발성 경화 발생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물론 비타민 D가 부족해도 다발성 경화 증세가 오지만 비타민 D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유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성장 호르몬인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수치가 높은 북반부 사람들에게서 다발성 경화증 증세가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비타민 D도 문제가 되지만 햇빛을 많이 안 받는 것도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이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유와 계란, 고기를 많이 먹어서 IGF-1의 수치, 인슐린 유사 성장인의 1의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다발성 경화증 증세가 많이 발병되더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인가요? 다발성 경화증 하는 분이 오셔서 정말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자료들을 좀 많이 올려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 올라가고 뭐 루게릭병도 올려주세요. 뭐 여러 가지 요청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다양하게 사실 모든 질병은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위암, 폐암, 간암 다 원 다이어트로 저지방 채식이 연관이 되지 않는 병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You are what? You eat. 예. 지금 내가 다발성 경화증이 오고 내가 류마티즈 관절염이 있고 내가 유방암, 내가 당뇨병, 내가 폐암의 모든 원인은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영양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기초적으로 해서 여기 유명한 수앙크 박사님이 계십니다. 자, 오래전부터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 규명과 치료에 온 생애를 바치신 오레곤의 의과대학 교수로 많은 연구를 발표해서 학계에 지대한 관심을 받았던 로이 수앙크 박사님은 2008년 99세를 일기로 평화롭게 집에서 잠드실 때까지 바로 콜린 캠벨 교수님이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콜린 캠벨 교수는 이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 마비가 와서 통증이 와가지고 막 쓰러지면서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할 때 이분은 수술해서 절개하는 아주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바로 원 다이어트만으로 수술 대신에 저지방 채식 식단만으로 심지어는 아보카도까지 제한하는 저지방 채식 식단을 하면서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의 심장 혈관을 뻥뻥뻥뻥 뚫어버리는 트레펑 의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또 그런 트레펑 의사 못지않게 수앙크 박사님도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다발성 경화 환자들을 치료하는 유명한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분포도를 한번 보세요. 이 세계 그 MS 발생 분포, MS는 다발성 멀티플 스클로시스라고 하는 다발성 경화증 발생 분포도를 보면요. 자, 여기 붉은 색깔이 보이는 주홍 색깔 보이는 이 지역이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제 위도가 높은 다발성 경화 증세가 많이 발병하는 비타민, 다시 말하면 과학자들이 추정한 것처럼 비타민 D가 적은 뭐 에스키모인들, 북반구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발성 경화 증세가 높더라 이런 결론이 있었는데 황갈색은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여기 파란 지역은 이 남쪽으로 올수록 여기는 다발성 경화증 발생이 아주 희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수앙크 박사는 다발성 경화 발생 희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발생이 많이 생기는 다발성 경화증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다발성 경화증 발생률이 똑같이 높게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식단과 IGF-1과 같은 동물성 식단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다발성 경화증 증세가 많이 발현이 되고 두 번째 비타민 D도 역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945년과 1948년에 노르웨이 시골 지역의 사람들의 다발성 경화 발생률을 보니까 무엇과 가장 연관이 많았냐면 매일 동물성 지방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다발성 경화 증세가 발병되는 비례 관계를 보게 돼요. 자, 재밌죠? 저만 재밌나 봐요, 항상. 1951년 말을 시작으로 포화지방 섭취를 하루에 10에서 15mg으로 제한해 봤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게 포화지방인 동물성 지방을 제한해 봤어요. 자, 그랬는데 참 재미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이 분홍색 치료하기 전에 그러니까 포화지방 섭취를 제한하지 않았을 때가 분홍색입니다. 포화지방 섭취를 제한한 것이 초록색입니다. 자, 분홍색 쉐이드와 초록색 쉐이드를 보면 다발성 경화 증세가 상당히 많이 발병이 됐는데 보니까 포화지방을 제한했더니 어때요? 여기는 다발성 경화 증세가 지금 많이 발병합니까? 분홍색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발성 경화 증상 악화 정도가 저지방 채식 식단을 시작한 후에는 훨씬 더 발병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포화지방 섭취를 매일 20g, 180칼로리, 전체 칼로리의 약 9% 이하로 제한했더니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활동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발성 환자의 95%가 30여 년 동안 약간의 장애만 보일 뿐 어떤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도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병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포화지방 섭취를 제공을 했더니 병세가 다시 악화되면서 사망률이 치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식단은 꾸준히 변함없이 유지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지방 섭취를 20g에서 25g, 여기 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지방 섭취를 20에서 25g, 180칼로리에서 225칼로리로 높였더니 자, 여기 보시니까 average disability라고 하는 또 평균적인 불구 현상이 갑자기 striking increase, 갑자기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사망률이 무려 79%, 3배나 높은 79%에 달합니다. 어떻게 했더니 지방 섭취를 줄였다가 다시 늘렸더니 이렇게 올라가요. 자, 2003년에 저지방 식단을 50년간 실행한 환자의 15명을 방문 검사하고 평가해 봤는데 저지방 채식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발성 경화증은 주로 무엇에 의해서 포화지방, 특별히 동물성 포화지방 섭취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으십니까? 제가 매 강의 시간마다 유방암에 대해서, 호르몬성 암에 대해서, 전립선 암에 대해서, 간암에 대해서 지방간 수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와 비례하는 지방간 수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또 폐암에 대해서, 또 뭐 다양한 암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고 당뇨병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고 오늘은 류마티즘에 대해서 다발성 경화증에 루게릭병에 셀리악병에 모든 병마다 다 뭐가 걸려 있냐면 이게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암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고의 건강 회복의 비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지만 모든 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기가 범인입니다. 여러분의 식단에서 고기를 제한하세요. 그 다음에 킴 윌리엄스 박사님은 후라이팬을 집집마다 없애세요. 왜요? 후라이팬에 기름을 지그시 부어서 지글지글 보글보글 자글자글 볶고 지지고 하시기 때문에 이 지방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혈관이 뇌혈관이 막히고 심장혈관이 막히고 각종 장기의 콜레스테롤이 점점 단단하게 석회화되면서 요게 여러분들이 유방에 이제 석회화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6개월 동안 추적조사합시다. 전립선암이 이제 1기, 2기 보일 것 같을 때 이제 추적조사 해봅시다. 라고 하고 폐에 이제 결절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추적조사하면서 팔로우업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때 정신을 차리시고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식단에서 포화지방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인균이 되는 동물성 포화지방이 내 식단에 지금 잔재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도표를 좀 볼까요? 요거 보니까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매주마다 검사하시는 혈액 현미경으로 볼 때, 자, 요건 어떤 것 같으세요? 건강한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자, 수앙크 박사팀이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혈액만 봐도 이제 알 것 같아요. 피가 끈적 슬러징 해가지고 끈적끈적해서 점도가 높아요. 우유 많이 드셔서 우유 카제인이 끈끈하게 끈적끈적해서 혈액이 물처럼 맑아서 위장에도 간에도 신장에도 좋은 영양소를 세포가 산소를 다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암이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만성질환이 빨리 해방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수치가 높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높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우유, 계란,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와 같은 포화지방을 계속 즐기는 동안에 여러분의 피가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 끈적끈적. 이런 슬러징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뇌세포에 가면 뇌세포 혈관이 똥 막혀요. 그래서 중풍이 오고 뇌경색이 오고 모야모야가 오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뇌졸중, 뇌경색, 모야모야 뚫는 트래펑이 뭐였어요? 12? 12도 중요한데 진짜 답이 있었죠. 어디에 있는? 브로콜리에 있는 설포라판.
아침마다 브로콜리 한 10쪽씩 먹는 것 같고 양배추를 그 강의 듣고 나서부터 뻥뻥 뚫리는 음식을 지금 달고 살잖아요. 이래야 뇌세포의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몰스타 게이츠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체질이 산성 체질에 산소가 부족하면 그때 뭐가 시작이 됩니다? 암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 이 pH가 산성이면서 뭐가 되면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pH가 빨리 저지방 채식으로 알칼리로 돌아가셔서 이 점액질 상태를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암은 왜 해독이 답이고 왜 산소가 답인지를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뇌혈관이 막혀요. 뇌동맥류가 오고 모야가 오고 뇌경색이 오고 뇌졸중이 오고 심장에도 심장마비가 오고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세포의 뇌세포의 심장세포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지 빨리 모든 상태의 질병에서 해방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뇌의 작은 혈관들이 원활하게 잘 순환이 되고 삼투성이 좋아야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도표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혈액 현미경으로 본 혈액을 보니까 자, 어떤 것 같으세요? 적혈구가 세포핵하고 다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끈끈하게 점액줄로 엉겨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처음에 오셨을 때 상태보다는 양호하죠. 여러분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창자처럼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이 그냥 다 엉겨있는 것이 다 보이셨죠? 그냥 막. 예,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점액도와 끈끈한 적혈구가 그냥 다 떡이 져서 예, 혈전 현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1주, 2주 지나가면 2주, 3주 지나가면 여러분의 이 막힌 뇌혈관이 심장혈관이 뻥뻥 뚫려요. 신장의 요산 수치가 쑥쑥 내려가요. 단백뇨가 쑥쑥 빠져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짜이나 우현 씨가 아침에 보면 자꾸 스마일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저녁에 과식을 하니까 혈압 수치가 당뇨 수치가 뚝뚝 떨어져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의 점액도나 적혈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끈끈한 점액질 슬러칭 상태에 있느냐, 이러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여러분의 어떤 병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고지방을 섭취할 때 혈액의 점액도와 적혈구가 이렇게 끈끈하게 붙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처음 상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양호한 거죠. 자, 여러분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혈전종해제, 와파린계열의 혈전종해제나 아스피린을 드시고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때조차도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그죠? 이거 보실 줄 아시죠, 이제? 혈액이 다 엉겨져 있어서 혈전 현상이 상당히 심해서 아주 슬러칭인 상태가 상당히 심했던 상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어때요? 산소가 그냥 빵빵빵빵 하늘마을에 이거 어싱하러 맨날 올라다니시더니 뇌혈관도 뻥뻥뻥뻥 뚫리고 심장혈관도 뻥뻥뻥뻥 뚫리고 신장의 요산 수치도 다 빠졌고 단백뇨도 싹 안정적으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매주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모두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기적인지 뭔지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1950년대 다발성 경화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물성 포화지방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2003년 이 포화지방 섭취를 제한하면 다발성 경화 증세가 완화가 되고 이 증세에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역시 다발성 경화증도 범인이 누구? 지방이 모세혈관을 막아서 다발성 경화 증세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다발성 경화증의 범인은 동물성 포화지방이라는 사실이 이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자, 이 연구가 다발성 환자가 스왕크 박사가 제안한 아주 낮은 저지방 섭취 식단으로 10 이하로 저지방을 했더니 아주 건강하게 이제 다발성 경화 증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매일의 식사에서 포화지방을 완전히 없애주면 다발성 경화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질환, 뇌동맥류, 뇌경색, 모야, 뇌졸중,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모두가 범인이 바로 누구였냐면 누가 범인이다? 예, 특별히 어떤 지방? 예, 이제는 정말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3개월, 4개월 동안 열심히 들으셨죠? 모든 다른 병을 연구하는데도 결론은 어디서 오냐면 원 다이어트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결론을 좀 보시면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뭐냐면 모든 경우 아마도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하는 그 원인은 뭐냐면 뭘 섭취한 거냐면 뭡니까 여기? Saturated animal fat. 예, 포화,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입니다. 라고 발표하는 것이 연구 논문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주변에 이제 최근에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지금 이제 많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다발성 경화뿐만 아니라 당뇨병의 범인은 설탕이죠? 대답이 없으시네. 과일이죠? 밥을 먹고 과일을 먹으니까 다들 과일이 범인인 줄 아는데 알고 봤더니 흰쌀이 범인이에요. 그죠? 지방이 범인입니다. 예, 중성지방.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유방암, 대장암. 이건 사람들이 노화되니까 당연한 거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많은 최고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모두가 다 누가 되실 수 있어요? 유, 소, 영. 댓글에 다들 예. 저도 유소 영이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 영해지실 수 있어요. 언제나 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공부하신 것처럼 이제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제한한 채식이 아니라 패스코건, 락토오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비타민 B군과 E군과 오메가3와 6 비율이 1대4 이하의 가장 좋은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통곡류가 살아있는 이 매크로바이오틱을 포함한 이 저지방 채식 식단을 균형지게 하실 때에 여러분의 다발성 경화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그리고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모든 고형암이나 또는 호르몬성 암이나 모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